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학습 잘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시간 경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과정들을 혼자 집에서 계속해서 겪어가면서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스케줄러, 그 바인더 아래 써 있는 것처럼 24시간 365일을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로 바치겠다는 그 다짐과 그 선포가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냥 공부, 학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 현장에서 가장 거룩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날 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주차 문자와 식에서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여러분 여기 별표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어요. 인수분해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는 인수분해 뜻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인수를 분해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인수란 무엇인가? 우리가 수와 연산 파트에서 소인수분에 대해서 배울 때 인수를 아주 간단하게 다루었었어요. 인수는 쉽게 말해서 약수, 어떤 다항식을 몇 개의 정수나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낼 때 그 정수 혹은 다항식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인수분해 파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의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에서는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항들을 찾아내서 이것들을 괄호 밖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것이 이것의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소인수분해 중에 한 가지가 또 이런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는데요. 먼저 완전제곱식이 어떤 건지 잠깐 다루자면 다항식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식 혹은 이 식의 수를 곱해 놓은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x-1의 제곱 이것이 완전 제곱식인 거죠. 물론 이 앞에 마이너스 3, 2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이 식의 수를 곱한 식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사실 배워야 할 메인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이제 앞에 부호대로 괄호 안에 부호가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곱의 2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2배가 AB의 개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본다면 이 전개된 것을 보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에 보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여기 x 앞의 개수와 이제 상수항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이 x 앞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 b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ac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제곱의 차를 이용한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차라는 것은 제곱 빼기 또 다른 제곱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는 합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합차 공식이라는 말이 좀 쓰일 겁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 제곱의 차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앞의 수 플러스 뒤의 수, 앞의 수 마이너스 뒤의 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 자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자,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항목이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를 할 때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상수항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고 되어 있죠? 이때 여기 상수항 a, b 두 수의 곱을 먼저 기준으로 정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곱하여서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는 정수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런 쌍 중에서 합이 x의 개수가 되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나올 수 있는 정수를 추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곱이 마이너스 8인 두 정수는 이렇게 쭉 써놨지만 합이 7인 두 정수는 여기 딱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조금 응용해서 한번 3번을 보겠습니다. x의 개수가 1이 아닌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2차식을 우리가 일반항으로 봤을 때 ac 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렇게 해서 이런 인수분해 꼴로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먼저는 곱하여서 x제곱의 개수가 되는 두 정수를 기준으로 나열해 주면 돼요. 그래서 a, c가 나올 수 있는 수 a와 c 이렇게 정수를 한번 나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여서 상수항이 되는 정수 b, d가 나올 수 있는 정수를 나열해 봅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요. 대각선. 자, 여러분 여기 대각선인 것을 주의해 주시고 왜 대각선이냐? 여러분이 분배 법칙으로 교차해서 곱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6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걸 결국 괄호를 만들어서 곱했을 때 2x, 3x를 곱하기도 하지만 2x 플러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 2a 곱하기 3x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해서 곱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x의 개수가 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일반항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6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를 처음부터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의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6을 나올 수 있도록 개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6 곱하기 1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 곱하기 3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종류는 많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번 써보는 거야. 자, 만약에 이제 6과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봤을 때 자, 뒤에 이제 상수항을 한번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수 정수. 그러면 2와 1을 보통 곱해줄 것인데 물론 마이너스가 붙겠지만 그러면 2, 1 이런 식으로 배치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여기 6, 1, 1, 2 이렇게 곱할 건데 6,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6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1 곱하기 1을 하면 2가 되니까 둘을 합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겠지요. 그러면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6x 여긴 플러스죠. 플러스 2 곱하기 여기는 x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선생님 지금 여기랑 다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x-2. 자, 여기 보여요? 지금 이거를 밖으로 공통 인수가 있지요. 공통의 개수가 있지요. 상수를 밖에 2를 가로로 빼내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지금 보면 2x 마이너스 2니까 한 번 더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값은 구한 것이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할 때에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곳에 이를 때까지 나누어 주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인수분해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복잡한 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방법은 약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환하는 거, 두 번째는 한 끼리 묶어보는 거, 세 번째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는 거. 자, 첫 번째 치환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공통인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통인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럼 그거를 한 문자로 치환해 버린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참고로 치환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공통의 부분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옆에 보면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제곱이죠. 자, 이걸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을 때 자, 이럴 때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자체를 뭐 이게 반복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a 대문자 a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눈에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a로 바꿨던 것을 다시 y 플러스 1을 넣어주어서 대입해주면 되는 것처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치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렇게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x 플러스 1의 자리에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보다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금세 한눈에 보고 정리를 하고 다시 이 a 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어줘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당한 한 끼리 묶어서 인수분해한다. 자, 이렇게 뭔가 공통인 부분이 딱히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개수로 가지고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x 플러스 ay 이렇게 묶어보고 bx 플러스 by 이렇게 묶어서 a를 b를 개수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그럼 이제 봤더니 x 플러스 y가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 그럼 x 플러스 y로 묶어주고 그 다음 a 플러스 b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혹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이 되도록 묶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이때 여러분 그냥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옆에 봤더니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어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합차 공식으로 한번 할 수 있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y에 관한 항이니까 x제곱을 묶어주고 여기 마이너스를 빼서 전부 이제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라고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사용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답은 이걸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준 거죠. 이렇게 분배를 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일반화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세항 플러스 한항 혹은 한항 플러스 세항 이렇게 세 덩어리로 묶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할 때는 항이 굉장히 많을 때에
항이 5개 이상이거나 혹은 문자가 2개 이상 있을 때, x도 있고 y도 있을 때 차수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그쵸,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왜 하필 낮은 문자예요? 라고 묻는다면 항의 수를 줄여서 공통인 인수를 찾거나 공식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x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y를 기준으로 1차로 되어 있는 y를 기준으로 묶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를 찾으세요 하면 xy랑 2y가 있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 하고 y로 묶어주고 나머지 상수항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와 관련이 없으니까 괄호에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내림차순을 그냥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보니까 y가 이렇게 여기 있고요. 이건 그대로 가고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가 되나? 자, x제곱 1, 1 그다음에 개수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는 정수 자, 2와 1이 되지요. 그러면 플러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대각선을 곱했을 때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될까? 했더니 여기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지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해서 개수가 플러스 1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봤더니 또 여기 공통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구나.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머지 y와 x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를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밑에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이에요. 자, 마지막 항상 여러분 무엇을 배우든지 항상 활용 파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은 또 인수분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수의 계산을 할 때 이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인 인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MA, MB 이렇게 쓰는 M을 뽑아내서 묶어줘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 자, 이건 여러분 예시를 봐야 확 와닿습니다. 자, 예를 들어 26 곱하기 25 마이너스 16 곱하기 15를 할 때 아이고 계산이 크겠네. 2자리 곱하기 2자리에서 또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빼야 한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자, 16을 가지고 공통으로 묶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괄호로 해서 25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5 마이너스 15는 10이니까 바로 계산할 수가 있지요. 160. 간단하죠?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98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8 곱하기 2 플러스 2의 제곱.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하나 봤더니 자, 지금 보니까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또 2를 곱하고 2를 곱해놨어요. 자, 여기 98항목은 여기 와 있고요. 2가 지금 제곱인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개수는 이제 여기 있는 2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98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봤더니 그럼 100의 제곱이 되고 결국 답은 10,000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 자 97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계산해야 한다 라고 할 때는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걸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97 플러스 3은 100 97 마이너스 3은 94 그러면 이게 100으로 나와버렸으니까 굉장히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9,400이겠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할 때, 자, 이런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여러분이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13일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값을 구하세요 하면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야 13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13 플러스 9 이건 하면 13 곱하기 13은 3, 3, 9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인수 분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봤더니 이거는 x-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로소 여기에 이제 13을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3-3의 제곱이겠구나. 그랬더니 10의 제곱이고 100이 되겠군.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서 금방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개념은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인수분해는 여러분이 개념보다도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이 공부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77쪽까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다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